20번부터. 자 20번은 자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접근을 똑바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문장 어떤 문장입니까?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되고 중심 문장을 가리켜주는 단서는 누구입니까? so 다음에 나오는 clean up이라는 명령문과 organize라는 명령문과 arrange라는 명령문을 찾아야 되죠. 맞죠? 이 말 괜찮나? 자 명령문 3개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20번 문제를 푸는 원리 자체가 주장을 찾아야 되고 이 주장은 주로 어디에 등장한다? 명령문과 필요 의무의 조동사에 등장합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주로 이 아이는 명령문에 등장을 하고 또는 need나 must나 should와 같은 얘들은 뭐라고? 필요와 의무의 누구? 조동사에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을 찾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청소하고 정돈하고 배열하고 그러면 너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답은 몇 번? 1번이지 맞지?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21번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봉착하는 난관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뭐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대개는 쉽진 않습니다. 알겠죠? 21번 문제 같은 유형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밑줄 함축 문제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뭐라 그런다고? 밑줄 함축 문제라 그럽니다. 밑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죠. 그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문 안에서. 어디서 찾아야 돼? 지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맞지?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알겠지? 자, 지문 안에서 우리는 이 밑줄에 함축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밑줄은 luxury real est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real estate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부동산이라는 단어잖아요. 맞지? 부동산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럭셔리는 사치품이나 우리가 호사품 같은 것들을 럭셔리라 그러죠. 그러면 호사스러운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이와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This luxurious condition이라는 표현도 보입니까? 이 표현에다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this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다시 한번 뭐가 나와있다? this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이들 사치스러운 상황, 조건이란 단어인데 지시사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 지시사는 앞에 분명히 맥락을 가리킵니다. 맞지?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 읽어볼 것은 뭐냐면은 이 unfortunately라는 연결어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연결어죠. 왜 흥미로울까요? 미스터 홍. 왜 흥미로울까요? unfortunately 뜻이 뭐야? 그렇지 않아? 불행이도란 단어잖아. 맞지? 네. 불행이도 또는 불운하게도란 뜻인데 그러면 이 unfortunately 이전의 상황은 얘들아 어떤 상황일까요? 운이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무슨 상황? 운이 있는 상황이고 unfortunately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운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지. 맞지? 그러면 얘를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앞의 상황은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unfortunately 불행한 상황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겠죠. 맞죠? 이 말 괜찮나?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글이 적힐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농장의 흙이라는 것은 강요를 받았는데 뭐 하도록 강요받았냐면 얘가 되도록 강요를 받았어. 뭐가 돼야 돼? 농장의 흙이라는 것은 완벽한 환경이 돼야 됩니다. 뭘 위한 완벽한 환경입니까? 모노컬처 그로스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단일 작물 재배의 완벽한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대략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뭐 밭이라는 것을 당근 밭으로 쓰고 뭐 무 밭으로 쓰고 고추 밭으로 쓰고 뭐 딸기 하우스로 쓰고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맞죠? 네. 이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을 하지 그 땅 위에다가 이것저것 작물들을 많이 기르지는 않습니다. 맞지? 예를 들면 텃밭의 용도로 이것저것 기르는 그런 가정용 말고는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 fertilize라는 단어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water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기 바랍니다. fertilize라는 비료에다가 1번 자,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에 2번을 표시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단일 작물 재배가 성취되는 조건 다시 한번 단일 작물 재배가 성취되는 조건은 뭐다? 두 가지. 한 개는 비료가 한 개는 물. 한 개는 비료가 한 개는 물이잖아. 맞지? 비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뭘 성취할 수 있냐면 영양분을 성취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irrigation이라는 단어는 관계라는 뜻인데 relationship 아니죠.
개제 개. 이제 맞지? 뭐 관을 뚫고 개방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을 뚫고 개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노? 물을 댈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할 수가 물을 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일 작물 재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비료와 물을 줘야 되겠지, 맞지? 네.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한 짓거리도 이거와 관련된 짓거리를 했어. 얘들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보자. 얘네들이 한 짓거리는 바로 뭐냐면은 efficient하게 하는 거야. efficient라는 단어 이번 단어 시험에 나온다는지? 이번 단어 시험 뭐 나온다 이가? 뭐 sufficient, efficient, deficient 나오잖아, 맞지? 공부한 적 있는 거 같죠? 네. 할 거 같죠, 그리고. 자, 그래 보면 자, 얘네들이 한 짓거리라는 것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건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보스 둘 다 요 둘 다가 가리키는 말이 뭘까? 앞에 나오는 1번과 2번을 가리키겠죠, 맞지? 이 말 괜찮나? 네. 1번과 2번의 가장 적당한 양을 가리키죠, 맞지? 네. 가장 적당한 양을 찾아야 돼. 고구마를 기르기 위해서, 감자를 기르기 위해서, 고추를 기르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물과 비료의 양은 얼마인가? 계속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 농학자들이, 맞지? 네. 그러면 재배가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699년부터 비료 1번의 양은 3배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물을 댈 수 있는 용량은 얘들아 몇 배가 증가했어? 2배가 증가했지, 맞지? 네. 자, 이렇게 2배 증가했습니다. 자, 그 말에 대한 말을 좀 더 읽어보니까 우리는 feeding,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료 주기를 1번 하고, 그 다음 우리 또 이제 우리 들판에다가 2번 워러를 줍니다. 자, 이걸 작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맞죠? Our crops are loving it.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luxurious condition이라는 것을 영어로 그냥 풀어가면 적어보면 이런 거죠, 대충. 이 땅이라는 것이 full of, 가득 차있다. 뭘로 가득 차있겠나 얘들아? 1번과 2번으로 가득 차있겠죠, 맞지? 예를 들면 land, 땅이라는 것이 얘들아 어떻다고? 1번과 2번으로 가득 찬 땅이야, 맞지? 이게 사치스러운, 호사스러운 조건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뭐로 연결된다? 럭셔리 에스테이트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말입니다. also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also는 항상 여러분들 뭘로 바꾸면 되냐면 사칙 연산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즉 비료와 물이 풍부한 이러한 땅의 조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 또한 있더라라는 맥락으로 쓰는 거지, 맞지? 괜찮나? 네. 여기서 부정적인 단어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밑에 5번째 줄에 나오는 undesirable 이란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물결, 바람직하지 못한 것. 다시 한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맞죠? 그것의 주의 집중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호사스러운 것, 이 호사스러운 조건이라는 것이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의 이목을 끈다는 겁니다. 알겠지? 이해가요? 네.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물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이 기존의 작물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잘 자랄 수 있겠죠, 맞죠? 이해갑니까? 네. 잡초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이 된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오잖아, 맞지? 이해가죠? 그런 맥락으로 보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luxury real estate는 바로 뭔가 1번과 2번의 풍부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어로 된 선택지를 읽어봅시다. 자, 영어로 된 선택지를 읽어보니 1번에 얘들아 뭐라고 나와? farm where scientist의 도움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땅이래. 잠깐만, 과학자들의 이 도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요구되는 땅은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땅이겠나? 풍부한 땅이겠나? 뭔가 결핍되어 있는 땅이겠죠, 맞죠? 얘네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땅 자체의 질이 크게 좋지는 못하겠죠, 맞죠? 선택지 1번은 X입니다. 선택지 3번을 보시면 district한 단어가 여러분 뜻이 뭐죠? 좀 생소한 단어죠?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구역이란 뜻이고 지역이란 뜻이지만 얘도 거의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다? 땅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땅이라는 게 뭐냐면 accessible only for the rich,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 accessible이라는 단어는 배운 적 있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accessible은 안 배웠지만 access는 배웠잖아. 접근성이라는 뜻이었죠. 기억나나? 네.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네. 선택지 4번에 보니까 장소는 장소, 어떤 장소? 생태학을 위해서 보존된 장소? 지금 뭐 환경보호구역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X. 선택지 5번에 보니까 경제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네. 그래서 답은 얘들아 몇 번이냐면 2번이야. 2번에 보니까 딱 이거 나오잖아. 랜드 풀 오브 1번, 2번 보니까 이 필드 들판이 뭐다? 풍부하잖아. 뭘로 풍부해? 식물을 위한 필수품들.
식물에 의한 필수품이 이거에서 뭐라고 하면 될까? 바로 비료와 물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1번과 2번이라고 하면 되겠지? 네. 이해가죠? 네. 그래 다음 몇 번이야? 2번. 2번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푸는 거예요. 되겠죠? 네. 네. 넘어갑니다. 아우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워. 9월달은 이거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22번에서는) 미스터 허? 미스터 허? 여기서는 너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장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심명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왜일까요? 잘했어요. 자,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이라는 말 중요한 말 맞습니다. 얘 중요한 말 맞고요. 이 중요한 말이 얘가 되는 이유도 쉽진 않아요. 알겠죠? 이유는 쉽지 않아. 왜 얘가 중요한 내용일까? 이 아무런 연결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되게 반면에 24번 한번 보세요. 24번에 보면 for example도 들어가 있고 similarly도 들어가 있고 after all이라는 연결어도 들어가 있어. 그런 연결어가 많이 들어오면 사실 글의 내용을 우리가 흐름을 추측하기 쉬운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알겠죠? 이 문장도 괜찮은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 문장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주기 바랍니다. 이 단어도 괜찮은 문장이야. 왜 괜찮은 문장이냐면 여기에 보면 이거 있잖아. have to 있잖아. 맞지? 네가 해야만 하는 것. 다시 한번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참 튀어나와요. 필자의 요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장보다는 조금 약한 개념이긴 하지만 얘도 필자의 뜻, 주요한 뜻이기 때문에 논설문에 가까운 글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지? 네. 반면에 23번과 24번 같은 경우는 주제와 제목을 찾는 거니까 설명문에 가까운 글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말 괜찮나?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라는 의무의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의무의 조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을 이끈다 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읽어볼게요. All t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 은 이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좀 내지 말지. 현대 영어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to를 써야 되는 자리인데 to를 지금 생략했어요.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to 부정사구가 보어 자리에서 명사구로 쓰일 때 to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알겠지? 네. 근데 어법으로 출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외적인 경우라서. 알겠지? 네. 됐나? 자, 알아만 넣으세요. 자, come around의 얘들아 1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주위에 와가지고 보여줘라. 뭐를? 네가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다시 한번 네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뭐해라? 보여주라는 거죠. 맞죠?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너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죠. 맞죠?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세 번째 줄을 보니 이런 말이 튀어나오네요. Someone who is lonely라는 표현이 나오죠. 외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가 외로운 사람을 알아차렸다면, 다시 한번 너가 외로운 사람을 알아차렸다면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분명히 두 번째 줄까지는 내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 맞지? 그런데 갑자기 외로운 사람이라고 특정해버렸죠. 맞죠? 네. 이렇게 되면 범위가 축소되었니? 확장되었니? 범위가 축소되었니? 확장되었니?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네 번째 줄에도 보니까 someone who eats lunch all by themselves. 점심을 혼자 먹는 사람. 난데. 자, 얘죠. 자,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얘도 범위가 축소된 거죠. 맞죠? 사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방금 동일이가 얘기했던 a person으로 가버리면 a person이 되는 순간 다시 이 어라는 것이 얘들아 뭘까요? 부정관사잖아. 맞지? 이 어가 얘들아 뭐야? 부정관사니까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시 한번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시 범위가 얘들아 축소되었다가 확대됩니다. 다시 범위가 축소되었다가 확대되는 이 상황은 사례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아니라는 것은 비교적 중요한 문장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죠. 맞죠? 한 사람 행복은 뭐로부터 온다? 바로 주의 집중으로부터 신경 쓰는 것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사소한 관심이 타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죠. 맞지? 네. 괜찮죠? 네.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가야 되는 이유는 3학년 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3학년 때 여러분들 계속 문장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겠죠. 맞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교적 중요한 문장을 찾을 수 있다면 걔를 조금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답으로 찍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알겠죠? 다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어려우면.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반복되는 어휘에 주목하자. 이 글에서 반복되는 어휘, 우리가 좀 신경 써봐야 되는 어휘는 어떤 어휘냐면 요 어휘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 첫 번째 줄에 challenges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려움이가 뭐 난관이라는 뜻이고 요 단어에다가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려움과 난관이라는 것을 비껴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움과 난관이라는 표현은 또 어디 나오냐면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보면 hardship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이 struggle, 고통과 고난이라는 뜻이죠. 여기에도 빨간색 동그라미. 밑에 세 번째 줄에 hardship에 빨간색 동그라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hardship에 빨간색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운동선수들이 승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라는 표현이 더 주제물이 가깝겠지. 맞지? They win에다가 두 군데다가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를 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공의 요인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네요. 좋은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들은 승리하는데 뭘 함으로써? Facing hardship 했으니까 역경에 직면함으로써 승리합니다. 뭘 획득하기 위하여? 힘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계속 가봅니다. 그들은 승리하는데 뭐를 통하여? 준비를 통하여. 철저한 preparation, 준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파리올림픽 실컷 볼 수 있겠네. 파리올림픽 하는 거 아니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파리올림픽 하는 관심 없어요. 우리 기수 학생들은 늘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상 2개 더 갖다 놨어요. 알겠죠?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 보면 파리올림픽 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2024 파리올림픽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몰라 너희? 네. 몰라? 2024 파리올림픽 하는 거 맞잖아. 원래 2014년도 아니야? 맞지? 올해 맞잖아. 올림픽 2021년도에 도쿄올림픽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못하고 2021년도에 했잖아. 월드컵 2022년도에 했잖아. 맞지? 맞잖아. 올림픽 3년 전에 했어요. 자, 3년 전에 도쿄올림픽. 자, 그 다음 보면 잘 보세요. 이번에 어법 문제 튀어나오는 거죠. 이세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이세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 대세다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면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거고, 이때 강조구문은 어렵지 않고 이시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얘들아 뭐가 튀어나와? 비동사 튀어나오잖아요. 맞죠? 비동사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강조할 부분이 튀어나옵니다. 강조할 부분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얘들아 뭐가 나와? 대시 나오는 게 이때 강조구문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때 강조구문을 받아들이지만 이때 강조구문을 왜 쓸까요? 왜 쓸까요? 강조하려고 쓰잖아. 왜 쓸까요? 강조하려고 쓰잖아. 맞지?
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쓰는 거야. It is the mental preparation. 바로 정신적 준비와 승리의 마음가짐, 전략과 기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set them apart라는 표현은 그들을 돋보이게 만들다는 뜻인데 set them apart가 따로 떼어 나타나는 뜻이니까 보통 사람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면 돋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 가보면 이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힘은 어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역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교훈, 다음번을 위한 교훈이 아니고 이번을 위한 교훈이라는 얘기고, 이 역경이라는 것은 will be the greatest teacher 했으니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죠. 결국 이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역경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정신적 준비를 하며 그 다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 어려움은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된 선택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거 선택지 찾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 얘들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장비가 갖추어진 선수들의 특징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죠? 네. 1번은 X고, 여러분들이 2번하고 4번을 헷갈려서는 안 되는데 2번의 경우를 보시면 overcome이라는 말 맞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challenges라는 말도 맞습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거잖아. 맞지? 이 말은 괜찮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말이 얘들아 무슨 말? 어려움들이란 말이 문제가 되는 말이죠. 맞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다시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X입니다. 선택지 3번은 습관이라는 단어 전혀 안 나옵니다. X고요. 선택지 4번 헷갈리면 안 되죠. enduring hardship이란 말은 맞아요. 역경을 인내하는 거는 맞잖아. 근데 그거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risks라는 단어를 X치고 없애야 됩니다. 5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importance란 말이 맞고, 그 다음 confronting hardship 했으니까 역경을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몇 번? 5번이야. 알겠지? 이런 선택지의 구성은 1부는 맞고 1부는 틀렸다. 어디에도 자주 나와요? 국어 영역이 자주 나오죠. 선택지를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은 틀리고 어떤 말은 맞지? 네. 이해가 나? 네. 국어 영역에도 이런 특징이 여러분들 등장합니다. 24번은 쉬워요. 29번과 3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24번은 금방 해결해버리고 29번, 40, 30번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자, 얘는 많이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단서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간단합니다. 네 번째 줄에 리서치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쇼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 되고, 자, 그 다음 6번째 줄에 보시면 for example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면 되며, 그 다음에 세 줄 밑에 보면 similarly에다가도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이라는 말인 after all이라는 표현에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리서치가 나오는 즉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연구, 조사, 실험의 뭘 찾아야 되더라? 과학값을 찾으면 되지. 자, 일단 뭐뭐 하면은 once부터 identity까지를 괄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중요한 주제문이 여기 나오죠. 그들은 more likely to act, 행동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행동한다?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제 잘 봐. 여기 믿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야. 다시 한번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그 다음이야. 알겠지? 맞잖아.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니까 믿음이 먼저고 행동은 그 다음이죠. 맞죠? 그 다음 이 글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뭘로 보고 있냐면, 한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이 글에서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 글에서 신념이라는 말은 정체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 말 이해가요? 그 다음 첫 번째 줄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 정체성의 반영과 반사가 행동이다. 야, 너 한번 생각해봐. 거울을 보는데
나라는 원래 존재가 먼저야. 반사된 이미지가 먼저야. 나의 존재가 먼저잖아. 맞지? 네. 내 존재가 있어야 반사된 이미지가 오겠죠.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체성이 얘들아 먼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 말 괜찮나? 네. 중요한 문제 다 찾았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끝났네. 선택지 1번에 보니까 잘 봐. 네가 생각하기에를 없애고 나면 who you are이라는 것이 뭐야? 너의 존재는 누구냐? 다시 한번 너의 존재는 누구냐라는 얘기잖아. 맞지? 너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라는 얘기가 결국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너의 정체성으로부터 뭐가 온다? 액션이 온다. 다시 한번 너의 정체성으로부터 뭐가 온다? 액션이 온다는 거잖아. 맞지? 네. 일단 몇 번? 2번. 넘어갑니다. 29번과 30번에 조금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빨리 하고 다음 시간하고 다다음 시간은 5개씩만 풀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래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푸는 힘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하고 1학기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잖아? 저 때 6월 마지막까지 수업하고 7월 달에 수업 안 할걸? 왜요? 시험 기간 전에는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수업 안 해. 저 시험 기간 뒤에는 해요? 안 해. 시험 기간 뒤에 방과 수업 없어. 그럼 일반 애들 6시 40분에 집에 가고 기수아이들은 10시에 끝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7월 11일부터 7월 11일, 7월 12일, 7월 15일, 7월 16일, 7월 17일, 7월 18일 은 그렇고 7월 18일은 심지어 그거잖아. 동아리 부스 운영 축제. 그래서 방과후 수업 방과후 수업도 당연히 없지만 야자도 없어. 오! 7월 18일. 기숙사는요? 여기서 뭐 사실 해야지. 자, 그럼 네 갑니다. 자 얘들아, 옆번 문제는 자 반드시 1학년 때도 마찬가지지만 2학년 때 올라가도 3학년 때 올라가도 반드시 내신 문제 4-5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밑줄 거는 아이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이 밑줄 여기에 왜 끌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1번은 너무나 완벽하게 의도가 보여요. 잘 봐. 1번에 잘 보면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자리에 밑줄을 꺼놨잖아. 맞지? 그러면 조동사 다음에 밑줄을 꺼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단수와 복수도 보지 않고 시제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그럼 얘는 동사의 수시트 중에 뭐만 본다? 태만 보겠다. 능동과 수동만 보겠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이 자리가 만약에 틀렸다면 뭐로 적혀야 되냐면 described가 아니고 describe라고 적혀있다고 알겠지? 이 말 괜찮습니까? 즉 1번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는 네가 능동태 수동태를 구별할 수 있니 없니를 묻고 있는 거야. 태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됐나? 선택지 2번의 경우를 보시면 언뜻 봤을 때 그냥 동사에 밑줄 끊는 것 같지만 저거 아니야. 동사에 밑줄 꺼놓은 게 아니고 얘는 어디에 밑줄 꺼놨어? 완료를 만드는 완료의 조동사 has에 밑줄을 꺼놨지. 다시 한번 뭐라고?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 has에 밑줄을 꺼놓은 거야. 알겠지?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조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잖아. 맞나? 이 말 괜찮나요? 네. 조동사는 그럼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 과거인지 또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수와 시만 보면 되겠죠. 맞죠? 수시만 보면 된다고. 뭐만 보면 된다? 수와 시만 보면 됩니다. 수 5월 시만 보면 됩니다. 수 또는 시만 보면 된다. 괜찮죠? 자, 그 다음 3번의 경우는 관계 대명사 what이거나 또는 or 의문사 what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얘들은 무조건 주어 또는 목적어 대신입니다. 다시 한번 무조건 주어 또는 목적어 대신이야. 대신. 대신한다는 얘기는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하다. 다시 대신한다는 얘기는 뒤에 문장 구조가 불완전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왜? 얘가 이 문장 구성 요소 일부를 대신했기 때문에 뭔가 빠져있어야 되겠죠. 맞죠? 이 말 이해갑니까?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ly에 밑줄 꺼져 있으면 100% 뭐를 구분하는 문제? 이 자리에 부사 자리니 형용사 자리니 문제야. 다시 한번 이 자리는 뭐? 부사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입니까?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되겠나? 자, 그 다음에 5번에 오프닝에 밑줄을 그어놨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분사나 동명사 중에 하나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에 분사 구문이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는 살기가 되게 수월했고 신석기 시대는 살기가 힘들었는데 왜 시대가 바뀌었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어. 알겠지? 알겠나? 네. 그냥 그래 바뀌었다고 얘기한다. 알겠지? 네. 그냥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일단 읽어봅시다. 자, 갑니다. 헌터 게더러 라이프스타일을 그랬으니까 수렵과 채집의 생활 양식이죠. 수렵과 채집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이 생략된 주어입니다. 자, 그러면 수렵과 채집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지가 묘사를 하나 묘사가 되나? 돼요. 지가 설명할 수 없겠죠. 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뭐로서 설명이 되는데 인간 존재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설명되잖아. 맞지? 네. 그 말이죠. 얘는 appears to have had. 요 표현 좀 어렵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to have pp라 그래가지고 완료 부정사라 그러는데 뭐 다음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완료 부정사. 완료 to 부정사인데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왜 등장했는지. 자, 얘네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가지고 있었다? 추천할 만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추천할 만한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괜찮은 사회라는 맥락이 들죠. 자, 계속 가보니 인간의 유적의 조사 From early hunter-gatherer societies 수렵채집 사회의 초기 모습의 유적들의 조사를 해보니 주어가 단수니까 뒤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괜찮잖아. 맞지? has suggested that 데디아를 암시해왔다. 그 데디아는 얘들아 뭐냐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즐겨왔는데 풍부한 음식을 즐겼다가 동사 1번 그 다음 동사 2번은 질병에 거의 시달리지 않았다. 구석기 시대 나이스. 그 얘기죠. 맞지? 구석기 시대 나이스란 얘기잖아. 그 말이죠? 좋단 얘기야. 구석기 시대 좋아요.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it is not clear. 뭐 이 분명한 게 없다. 뭐가 분명하지 않냐면 이렇게 구석기 시대가 좋은데 왜 수많은 인간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permanent village 영구적인 마을에 정착을 해갖고 야들이 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살았냐라는 의문이 들잖아. 맞지? 그에 대한 대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rowing crops라는 것의 물결 domesticating을 물결 치면 얘 둘 다 얘들아 뭐냐면은 분사구문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얘들아 뭘 했을까? 작물을 길렀겠지. 정착을 하면서 맞지? 작물을 길렀고 그 다음 뭐 했다? 동물을 가축화시켰습니다. 동물들을 가축화시켰습니다. 분사구문 1번 2번입니다. 그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은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신석기 시대로 힘들게 갔느냐? 작물을 경작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 맞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it is in farming village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 막 그 돼지 콜레라 맞지? 조리독감 맞지? 소 구제역 이런 거 막 가축 기르니까 막 등장하잖아. 맞지?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n farming villages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농장의 마을 안에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때 강조구입니다. in 나왔죠? 비동사 튀어나왔습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부분은 전면구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 전면구를 강조하고 있다. 알겠지? 괜찮나? 네. 다시 한번 뭘 강조한다? 전면구 강조한다. 자, 그 다음에 that 바로 농장 마을이었다. 어떤 마을? epidemic disease. 바로 이 전염병이 뿌리를 내린 곳 자체가 바로 뭐다? 농장의 마을이었잖아. 맞지? 되겠나? 그래서 이거는 이때 강조구문으로 3번이고요. 자, wherever부터 humans까지 괄호를 치면 되고 그런 다음에 undoubtedly 의심할 바 없이라는 아이가 바로 누구 뒤에 있는 read 이끌었다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죠. 자, 농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구 밀도의 성장이 그렇다. 그럴 수밖에 구석기 시대는 애를 데리고 다니려면 많이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애를 얼마 안 낳았겠지, 맞지? 반면에 농경 사회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애를 10명씩 낳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신 이 시기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주요한 전환점이었다. 뭐의 전환점? 인간 발달의 전환점이었다. 그 다음에 오프닝, 바로 뭐? 이 시기가 열었다는 거죠. 뭘 열었다? 바로 방법을 열었는데 뭐에 대한 방법? 바로 첫 번째 마을과 도시의 성장에 대한 방법을 열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뭘 이끌었다? 두 번째 분사구문이죠. 문명의 정착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농경사회가 혁명이고 그 혁명으로부터 말미암아 4대 고대 문명이 발상이 되고, 맞지? 강의 범람지 유역의 비옥한 땅에다가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문명이 발달하잖아. 됐나? 땡! 마지막입니다. 아, 요거 재밌는 글이죠.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마지막으로 5초간 발사! 5, 4, 3, 1 다시 5초간 발사! 5, 4, 3, 1 왼쪽으로! 5, 4, 3, 1 다시 오른쪽으로! 5, 4, 3, 1 2학기 개학은 8월 8일. 8월 8일. 그래도 작년보다 방학이 며칠 길어졌냐면 3일 길어졌어요. 작년에는 월요일날 개학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 개학하네요. 네,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심지어 작년에는 재난교육이 하나도 없었지만 올해는 8월 16일이 재난교육일이죠. 학교 나와요? 안 나올걸? 기숙사 애들도 8월 14일에 집 보낼 건데. 왜 보내면 안 돼? 왜 안 해? 여름방 기숙사 못 열어요. 뭐 수리 좀 해야 돼. 너 집 가깝잖아. 아니 버스 30분 걸려. 그 포항하고 경주는 못 옵니다. 대구는 나도 대구 사는데. 대구도 와야 근데 이게 뭘 못하? 아우 진짜. 아 거짓말이야. 아 와야 그거면 그거를 그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니 박영은 쌤한테 얘기한다. 자, 말이 잘 통하실 거야. 말이 되게 잘 통하실 거야. 너의 얘기를 경청하실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얘들 어떻게 해야 돼?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뭐지? 저금을 내야 됩니다. 맞지? 저금을 내야 되잖아. 맞지? 자, 저금을 내야 되고, 저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즐거움을 포기하고 미래의 부를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포기해야 되잖아. 맞지? 그런 개념이 바로 이 글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미래의 보상에 관련된 개념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현재의 가치 즐거움에 대한 개념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칠게요. 잘 보세요. 자, 인간과 인간 아닌 동물들은 save commodities, 상품을 저장합니다. 돈을 저장하죠. 돈과 상품을 저장하는 이유는 얘들아 뭐냐면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한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잖아. 맞지?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맞죠?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당장 뛰쳐나고 공찰 수 있잖아. 그걸 포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겁니다. 계속 안 가보면 여기 1번은 맞아요. 왜 맞냐면 delayed reward라는 표현이 나왔죠. 얘들아, 지연된 보상이라는 것이 뭘 위해서 지연된 보상이야? 지금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딜레이 시켰잖아요. 맞죠? 이것이 근데 반드시 더 커야 돼. 다시 한번 이것이 반드시 얘들아 뭐라고? 미래의 보상이 반드시 더 커야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할 거 아니야. 맞지? 이해가요? 내가 미래에 받을 돈이 한 1억 정도 돼야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3천만 원을 포기한다고. 알겠지? 대충 그런 개념이야. 미래의 보상이 더 커야 돼. 자, 현재의 보상이라는 개념, 즉각적인 보상이라는 말에다가 얘들아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
자, 에이전트 행위자라는 사람은 포기를 해요. 뭐를? 몇몇 즉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합니다. 뭐에 대한 보상으로? 미래의 보상에 대한 교환으로. thus 그러므로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경제학 용어인데 여기 1학년 모의고사에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 아마 내가 경제학 지금 어디서 띄었을 거야. 할인된 가치 오브 미래의 보상. 잠깐만,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미래 보상의 할인된 가치라는 표현을 썼지. 이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내가 1억을 받는다고 치자. 알겠지? 10년 후에 얼마를 받는다? 1억을 받는다고 치면 10년 후에 1억의 가치와 지금 현재 1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맞지? 뭐가 있으니까 이 사회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맞죠?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뭐야? 이자율의 개념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은 돈이다. 다시 한번 시간은 돈이다.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이자율을 10%라고 가정을 하면 10%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미래에 1억이 되는 값을 우리가 X값, 현재 값을 X로 넣고 현재 값을 X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1.1에 10승을 하고 그게 1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자. 알겠지? 그럼 이 X는 1억은 아닐 거 아니야? 이해갑니까? 네. 이게 대략적으로 1.1을 10승을 하면 2.58이 알겠지? 그러면 이 X값은 어느 정도냐면 3,850만 원이야. 얼마라고? 3,850만 원이야. 알겠지? 그럼 이자율이 10%를 앞으로 쭉 10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 미래의 1억, 10년 후의 1억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 3,850만 원입니다. 알겠지? 이 할인된 가치라는 말이 그 말이야. 되겠죠? 미래의 1억을 위해서 할인된 가치인 그 금액이 반드시 커야 돼. 뭐보다? 현재의 가치는 이자율을 반영한 게 아니니 할인되지 않았겠지. 맞지? 이 말 이해갑니까?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현재의 가치는 present one이라는 단어에다가 파란색으로 도관을 쳐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however 이전에는 사람들이 미래의 가치가 우선시되니 현재를 포기하죠. 맞죠? 되겠나? 네. 근데 however 이후에는 예를 보시면 미래의 가치를 보존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포기하고 현재를 선택합니다. 뭘 선택한다? 현재를 선택합니다. 잘 보세요. 자, envisioned occasion이라는 것은 계획된 경우라는 겁니다. 계획된 경우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의 경우죠. 다시 한번 미래의 가치의 경우에 알겠지? 이거를 세이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세이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uses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prematurely. premature! 배웠잖아, 이 단어. 맞지? 네. 조기의 너무 이른이라는 단어로 배웠죠? 너무 빨리 써버린다. 그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아? 이자율이 0%인 사회. 어떤 사회? 이자율이 0%인 사회. 지금의 1억과 미래의 1억이 똑같을 때. 이해가요? 내가 저금을 해도 아무런 이자가 안 붙을 때. 그럼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플렉스 하는 거야. 알겠지? 뭐 한다? 플렉스 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언제였냐면 코로나 직후 2021년도였어. 얘가 사람들 플렉스 하는 시기였다. 되겠나? 근데 지금 사람들 플렉스 못해. 왜?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저축하는 게 낫잖아. 이해가죠? 네. 자, 계산 가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미래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야 되는데 이걸 사지 않고 사람들이 뭔 짓거리를 하냐면 현재 여름 휴가 때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의지 박약. 의지가 있다 없다? 없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쓰죠. 자, 계속 가보면 자, 그 말인 즉슨 that is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우리말로 해석하면 즉이란 단어고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며 결국 이꼬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 행위자는 결심을 하거나 판단을 세우는데 그들의 이 경험이라는 것을 쓰기로 합니다. 자, 어떻게 쓰기로 하냐면 greatest benefit라는 표현은 미래 가치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이익의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건 미래 가치를 위한 거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달리 행동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현재 가치의 돈을 써버린다는 얘기야. 알겠지? 사람들이 현재 가치의 돈을 언제 쓸까요? 이때 씁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즉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돈을 쓰겠지. 맞지?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disappear이 나오면 안 되고 appear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맞죠? 네. 됐나? 네. 답이 5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돼.